이 오프닝 공연이 끝나니까 본조비의 매니저가 와서는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보컬이 약하다고, 그리고 마침내 세바스찬 바흐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메탈 밴드를 다룬 지가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취향이 조금 옮겨가기도 해요. 뭐 옛날에는 메탈에 미쳤는데 요새는 팝이 더 좋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들 가슴속에 한 명쯤은 장발의 락스타를 품고 있는 법. 제가 품고 있는 락스타는 바로 세바스찬 바흐예요. 메탈의 전성기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스키드 로우의 보컬이었죠. 스키드 로우는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세바스찬 바흐의 스키드 로우만 기억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락스타에 가까운 보컬이었잖아요. 이 세바스찬 바흐는 본조비와도 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어서 그 모두를 다뤄볼까 해요. 이게 대부분이 싸움으로 점철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 안에 멤버들의 방향성 그리고 그룹의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거든요. 1편에서는 스키드 로우의 데뷔, 그리고 2편에서는 스키드 로우의 전성기 이야기를 세바스찬과 본조비 이야기를 곁들여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 로우의 기타리스트는 데이브 세이보. 역사의 시작은 바로 데이브의 어린 시절이에요. 데이브는 자기가 아주 굉장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거든요. 5형제의 막내로 자라서 집에 있는 로큰롤과 R&B 등 온갖 종류의 음반을 다 들으면서 자랐다고요. 그 시절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이 락스타의 꿈을 꾸는데 이 굉장한 어린 시절에 굉장한 서약을 하나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7살의 나이에 모 이웃집 친구와 맺은 우리 중에 먼저 락스타 되는 애가 남은 한 명 밀어주는 거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존 본지오비. 이거는 이후로 20년간 진짜 데이브가 뜰 때까지 유효한 서약이 되고요. 데이브는 이후로도 존과 함께 청소년기를 보내고 본조비의 초기 기타리스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후 리치 샘보라로 대체가 되고 데이브 세이보는 이 약속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둘 중에 먼저 도착점에 다다를 사람은 당연히 존이었다고. 그때는 실력 차이가 꽤 났다고 하죠. 존 본조비는 먼저 자신의 데모 테이프를 라디오 방송국에 돌리면서 데뷔에 성공했고 그 과정은 복고맨 본조비 특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먼저 그렇게 데뷔를 해서 단맛 쓴맛을 다 보게 돼요. 이때 데이브 세이보는 평범한 음반샵에서 일하던 유망주에 불과했는데 거기서 베이시스트 레이첼 볼란을 만나는 거죠. 이게 뭐 한국 이름으로는 김민지 같은 건데요. 데이브가 말하길 그는 빨간 베레모와 분홍색 가죽 자켓을 입고 왔다. 그는 진짜 스타 같았다. 나는 그와 대화를 해야만 했다 라고 했어요. 둘은 금세 친구가 되고 레이첼은 기존 밴드를 나오면서 데이브와 함께 밴드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밴드 이름을 고민하다가 도로에서 타이어 자국을 본 데이브가 스키드마크 이러니까 레이첼이 스키드로우 이래서 스키드로우로 이름을 정하게 되고요. 둘은 작곡 콤비로 곡도 다 만들어놔요. 이제 보컬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이 시기 본조비는 3집 슬리퍼리 웬 웻을 발표하면서 먼저 락스타가 되어버렸죠. 본조비 측은 이때부터 정말 약속을 지키며 물심양면 스키드로우를 지원한다. 이때 스키드로우가 겨우 맷 팔론이라는 보컬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이 본조비 콘서트에 음반 계약도 안 맺은 스키드로우를 바로 꽂아줘요. 데이브 역시 그때 7,000명 앞에서 공연한 거는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고 했는데 이 오프닝 공연이 끝나니까 본조비의 매니저가 와서는 보컬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네 밴드 좋아.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보컬이 약하다고. 쟤는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맷 팔론도 잠깐 엔스렉스의 보컬을 했을 정도로 훌륭한 보컬인데 그 유튜브의 반응을 보면은 훌륭한 보컬이지만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라고 하거든요. 그냥 본조비 아류 같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스키드로우는 맷을 해고하고 거의 7, 8개월을 새 보컬 찾기에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바스찬 바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세바스찬 바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명은 세바스찬 버크.
하지만 이 성이 절크랑 발음이 비슷하기도 했고요. 마침 이때 우리가 다 아는 그 바흐가 300번째 생일이었어서 예명을 바흐로 바꿔버리기도 한 그런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세바스찬 왈, 이러면 내가 바흐 생일마다 공짜로 주목을 받지 않겠냐면서 바흐는 스키드로우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을 하거든요. 지인의 결혼식에 가서 잭 와일드, 케빈 두브로우와 함께 폴 라다러브를 불렀는데 거기 식장에 존 본조비의 부모님도 있었다고. 그분들이 나를 부르더니 우리 아들 친구가 보컬을 찾고 있는데 네가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바스찬과 스키드로우는 데이브 펠더라는 지인을 통해서 서로의 데모 테이프를 교환을 합니다. 결국에 이것도 존 본조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거죠. 세바스찬과 스키드로우 멤버들이 서로에게 가진 첫 인상을 한번 풀어보면은 세바스찬은 특히 You's Gone Wild라는 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이미 토론토에서 CM송 같은 거 부르면서 생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곡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직접 불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스키드로우가 있는 유저지까지 넘어옵니다. 반면에 스키드로우는 세바스찬을 두고 아주 밉살스럽고 시끄러웠지만은 보컬에 드라이브가 있었다고 했죠. 자, 이 세바스찬은 정말 다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다른 멤버들과 너무너무 달라요. 스키드로우의 멤버들은 모범생에 가까운데 세바스찬은 뉴저지에 온 첫날부터 술집에서 말싸움을 벌인다. 레이첼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업계에 누군가가 내게 경고를 했었다.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일단 같이 해보고 싶었고 멤버들 중 그 누구도 사람 찾는데 7개월을 더 쓰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 세바스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세바스찬은 자기가 이전에 몸담고 있던 밴드들은 비주얼에 더 집중을 했는데 스키드로우는 닥치고 음악이라서 좋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리허설하고 잡담은 없었다고요. 여기서 각자의 성향이 또 드러나는데 사실 80년대는 음악만큼이나 음악 외적인 스타성이 중시된 시대였잖아요. 세바스찬 바흐는 이름부터 세바스찬 바흐, 보컬로서도 완벽했지만은 그 비주얼로도 밴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줄 퍼즐이었습니다. 이후 스키드로우는 곧장 본조비가 세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후로는 음반 계약도 맺으면서 오래가 묵혀둔 곡들을 방출하게 되죠. 스키드로우의 1집은 미국에서만 500만 장을 넘게 팔게 되거든요. 이제는 스키드로우도 본조비처럼 락스타가 됩니다. You's Gone Wild와 18 and Live 그리고 락 발라드인 I Remember You 등 그 시절 글램 메탈의 공식을 따라갔지만 저는 뭐랄까 이 앨범에서 알 수 없는 패기를 느껴요. 일단 10대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달려간다, 싸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세바스찬 바흐의 보컬이 음악의 정점이거든요. 그 카랑카랑하게 쫙쫙 뻗어가는 고음 그리고 비주얼도 우주 대폭발 거기에다가 감각도 있어서 그 스키드로우의 곡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I Remember You잖아요. 원래 이 곡은 레이첼이랑 데이브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였고 앨범에 수록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세바스찬이 밀어붙인 거래요. 멤버들은 우리 음악이랑 안 어울린다, 너무 부드럽다 이랬는데 혼자 꽂혀가지고 이거 넣어야 된다고 막 강권을 했다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멤버들을 두고 매니저한테 이거를 들려줬는데 매니저가 껄껄 웃더니 야 이거는 넣어야지. 그래서 결과는 빌보드 싱글 차트 6위 그리고 아직도 락 발라드 대표곡 중 하나로 꼽히고요. 이때는 본조비 또한 자기들 신보 뉴저지 투어에 스키드로우를 다시 한번 꽂아주고 존 본조비는 세바스찬 바흐에게 자기 무료의상까지 줄 정도로 정성껏 도와줘요. 하지만 둘은 어울릴 수 없는 운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스키드로우의 멤버들이 본조비에 가까웠다면 세바스찬은 혼자 건젠 로지스에 가까웠어요. 멤버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세바스찬의 화살은 이제 본조비를 향하게 되죠.